안녕하세요. 조관일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외로움을 물리치는 5가지 방법,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건강의 뇌과학이란 책이 상당히 좋았다는 말씀 드렸죠. 이거 뭐 출판사에서 돈 받고 광고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책이 4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상당히 책 내용이 좋더라고요. 아주 유익한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앉아있는 습관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하는 그 방송을 했는데, 아직 안 보신 분은 꼭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외로움에 관한 겁니다. 이 책에 보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질병의 수준이더군요. 근데 우리가 고령화되고 특히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그런 노래를 혼자서 읊조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외로움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이 책에서 아주 잘 설명되어 있어요. 이 책이 아주 곳곳에 좋은 얘기가 많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 외로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외로움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여기 보니까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사망 위험을 약 30% 높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하는 감을 느끼게 되면은 사망률이 무려 30%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나이와 무관하게 자기의 건강 상태를 부정적으로 끌고 가고 근골격계 질환이나 중증 우울증 같은 것에 쉽게 노출된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외롭게 혼자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외롭지 않은 사람은 외로운 사람보다 생존 가능성이 50%가 높다는 겁니다. 이 외로움,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영국에는 외로움 담당 장관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제가 그 장관을 보진 않았는데 보도에 보면은 영국의 외로움 장관이 있다는 거죠. 외로움을 하나의 질병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각한 외로움은 연령에 관계없이 우울증, 알코올 중독, 자해, 자살, 실제로 자살 위험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로우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외로움은 고혈압과 높은 콜레스테롤, 비만, 확산 이런 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뭐 소화불량, 수면 부족, 면역력 저하, 뭐 엄청납니다. 뇌졸중, 심장질환, 그리고 몇 가지 암의 발생도 이 외로움이 높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의 심각성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외로움이 그렇게 심각한 거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외로움을 갖다가 관리하는, 극복하는 5가지 원칙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요, 우선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래요. 외로움이 이렇게 안 좋은데 자꾸만 하면 할수록 점점 이게 옥죄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인간은 원래 외로운 것이라고 이렇게 넉넉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느 시점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사실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는 왜 이렇게 외롭나, 이 외로워서 쓸쓸해서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할수록 좋을 게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외로움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 다음에 2번째는 사소한 차이를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당장 뭐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사소한 차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웃하고 만났을 때에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는 것, 이것이 사소한 차이입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모르는 사람에게도 잡담을 나누고 가까운 이웃들하고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도 하고, 또는 이웃이라든가 먼 친척, 이런 친구들한테도 가끔 전화를 걸어서 대화를 시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지만 사소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2단계입니다. 3단계는 뭐냐?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라는 거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이타심을 갖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시선을 이웃으로 돌려보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외로움을 덜어내는 데 좋다는 겁니다. 4번째는 집단입니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 모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임에도 참여하고, 또는 뭐 종교 모임 같은 데서 자원봉사도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집단 생활에 적응해 가는 것, 이것이 4번째 단계입니다. 5번째는 뭐냐?
풍요한 삶을 가꾸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혼자 있더라도 삶을 풍부하게 하라는 거죠.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 늘 혼자 있습니다만은 외로움을 별로 느끼지 않아요. 왜 그러냐? 혼자 있으면은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오히려 집단에 가서 있으면은 할 일을 방해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혼자 있으면은 유튜브도 하고 또 글도 쓰고 또 강의 구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요. 그러다가 또 외로우면 말이요. 아까 뭐 3단계, 4단계에서 얘기한 것처럼 또 친구들한테 전화도 하고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뿐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삶을 풍요하게 하거든요. 풍족스럽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있더라도 산책을 하면서 사색을 한다던가 명상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삶이 풍요로워지죠. 그래서 외로움이 그렇게 안 좋은 것인기는 하지만 이 5가지 단계를 잘 활용하면은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죠. 그 외로움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하자는 것. 두 번째는 사소한 차이를 만들어서 이웃 사람을 봤을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하고 이 접촉을 시도하라는 것.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이기심보다는 이타심을 갖자는 것. 네 번째는 집단 생활, 즉 사회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유지하자는 것. 그리고 5번째는 혼자 있더라도 삶을 풍요롭게 가꾸라는 것. 이 5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이 책 참 좋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 동영상 괜찮았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